단기 상승하면서 불건전 요소가 있는 조건은 당일의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하고 엔드 조건입니다. 다음에 불건전 요소 중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기겠다. 당일의 종가가 2일 전 종가 대비 40%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것도 1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5일 전 종가보다 전일 종가보다 상승하고 동일 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 매수 거래량의 10%한 계좌가 10% 이상 매수한 날이 이틀 이상 있으면 먹겠다. 그러니까 이틀 전 종가보다 40% 상승을 하고 이, 그 뭐 5일 중에서 이틀 이상이 한 10%의 한 계좌가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이제 불건전 요소라고 보겠다. 그리고 뭐 5일 중 종가가 1중 최고가이면서 최근 5일 중 종가가 최고가이면서 정규시장 종료시 최고가 미체결 매수 호가 상회를 뭐 최고가 미스테결 잔량의 90% 이상이 2일 이상 똑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투자 주의 종목하고 똑같죠. 종가의 종료 시 그 단일 호가의 매수 잔량의 90% 이상이 다섯 개 계좌. 아까 치면 주인은 10개 제인데 다섯 개 개만. 다섯 개 계좌가 이틀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불건전 요건으로 보겠다. 세 번째는 최근 올해 1중 특정 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 수, 최소한 거래량 5천 주 이상, 비중이 뭐 전체 거래 계좌 수의 50%, 5% 이상 되는 거.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상승과 불건전 요소로 보겠다. 근데 솔직히 이걸 다 외우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로 만들어요. 근데 엑셀로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매수 계좌를 알 수가 없어요, 회사는. 알면 안 되니까. 알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대부분 HTS 보면은 뭐 미래에셋, 뭐 키움증권 뭐 이런 거 뜹니다. 이게 간단간단 메모해서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진짜 100만 주가 키움증권에 있더라도 요즘 많이 걸 것 같으면은 친구들한테 쫙 뿌립니다. 대체로 해요. 대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계좌 뭐 그렇게 요즘 이렇게 멍청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요건 또 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입니다. 중장기예요. 아까 치면 여기 보면은 요건 단기 상승이죠. 요거는 중장기입니다. 여기서 중장기는 한 달 이상을 보는 거죠. 네. 요것도 이제 뭐 학교 당일의 종가가 15, 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여기 보시면은 단기 상승은 45%, 중장기는 7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금 요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15일 중 전일 주가 상승하고 동일 계좌 일중 거래량이 뭐 10% 이상이 4일. 요거 15일 중이니까 그 중에 4일이에요. 아까 치면은 이제 5일 중에 이틀이요. 15일 중에 4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 뭐 15일 종가 일중 최고가이면서 엔드 조건. 뭐 종료시 최고가 뭐 미체결 뭐 상위 잔량 합계가 뭐 90%이다. 여기도 90%네. 여긴 이틀이고 여긴 4일이고. 장기는 5일 중에 이틀, 15일 중에 4일. 그리고 15일 중 마지막 세 번째가 15일 특정 계좌 매수 거래 뭐야? 98%. 98%면 뭐 가죠? 아, 일차는 계좌 수가 5% 이상. 아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5일이고 요건 15일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총 9가지인데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먹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바로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냥 단기는 전주보다 내가 이 회사가 60% 올랐냐 안 올랐냐 아니면 15일보다 뭐 내가 40, 75% 올랐냐 안 올랐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걸 지정받을 만한 회사를 찍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찍어줄 정도면 저도 좀 찍고 싶습니다. 저도 좀 찍고 좀 이런 것도 좀 보고 먹는다는 게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조회 공시에서 중요한 거는 조회 공시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시 사항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그 공시 사항이 공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뭔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될 만한 요만큼의 건덕지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발표가 났을 때 불성실 공시 법인 내지는 다른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자사주 매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회 공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회공시할 때 이게 그 거래소에서 풍문조회하고 이제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가 있는데 그 풍문조회는 보도기사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는 이제 한 15가지인가 7가지 항목을 이제 보내주잖아요. 요 체크 15 거래일 이내에 이후에 받은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냐. 사법인 인수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인가 처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사주 관련돼서는 조회공시 항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 적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지금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공시를 내야 되는 건데 이사회를 하기 전이라도 검토하고 있으면 검토하고 있다라고 써야 된다. 그 얘기는 빨리 그쪽에서 공시해라. 왜냐면 그거는 15거래 아니면 15거래 이후에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거 받은 날 당장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해당 그 공시를 내거나 아니면 야 지금 유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뭐 특별하게 뭐 정해진 게 없으면 좀 잦아든 다음에 한 15일 15거래일 이후 다음 달에 하라 뭐 요렇게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자사주를 산다고 저렇게 주회 공시를 받고 주가 올랐다고 난리칠 만큼의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건덕지라도 있으면 웬만하면 다 공시를 해야 된다. 아, 그렇게 그렇죠, 알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투자 경고, 이제 거래 정지까지 이거 무조건 급등하는 회사들은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를 무조건 다 합니다. 요거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장 자체는 심지어 코넥스까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좀 편하죠. 근데 기준이 코넥스는 상한가가 15%예요. 15%도 요거를 먹는다는 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단일가 집중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코넥스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고 관여 대작수가 적으니까. 주가 퍼센트가 종가 이게 낮으니까 아마 주가 급등할 15% 상한가가 15%인데 아무래도 관여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쭉쭉 끌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코스닥은 하고 유가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되는 회사들을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한 게 투자 주의도 먹고 투자 경고도 먹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경고는 이제 9가지 정도가 있고요. 투자 경고에 대한 이제 세부 사항 이제 9가지 정도 지정 예고. 이게 지정 예고가 되면 무조건 다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은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는 예고 요건 해가지고 투자 경고하면서 밑에 또 매매 거래 정지 뭐 이길 날 뭐 주가가 종가가 오를 경우 이길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뭐 이렇게 떠요. 시장 조직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요건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경고를 먹었으니까 특정일 주가가 다음에 모두 이 두 가지 1, 2번 모두 해당할 다음 매매 정지가 되고 있음을 예고한다. 경고 종목이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먹었는데도 얘가 전일, 먹은 날 종가보다 다음 날 또 올랐어. 그럼 그 다음날 이길 거래 정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동안 상승률이 20% 이상이어야 돼요. 예, 20% 이상일 것은 최초로 예상되는 거예요. 20% 이상이 된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 투자 경고 먹었다는 건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매매 거래 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제 쭉쭉쭉 올라간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경고 종목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중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상승 종목에 대해서 다음 1일간 이제 하루, 요건 아까 하루예요. 처음 되는 거는 이제 하루간 매매가 정지가 되고요. 요 투자 종목은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해제 전까지는 계속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된다. 거래 정지 적용을 배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지까지 매매 정지 거래 종목이 하나다. 일단 요 두 개지만 보시면 되죠. 지정일 전일에 전일보다 오늘도 올랐어.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20% 오른 것 같아. 그러면 다음날 거래가 안 될 것 같구나. 다다음날이겠죠. 보통 인지하는 시점은 다다음날 정도가 될 거예요. 경고 종목 먹으면. 예. 그리고 이제 해제. 그럼 언제 해제되냐? 해제가 되는 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먹고 지정도 되고 해제와 관련된 날짜는 이제 매매 거래일, 아까 전에 거래일 결제 기준으로 한다. 예, 매매 거래일 지정을 예고 지정 해제되고 단기 급등이나 중장기 급등 또는 투자주의 반복으로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 투자주의가 반복 지정되면 당연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지정일로부터 10거래일째 되는 날, 그런 날을 T로 보는 거예요. 기준일을 다 T로 봐요, 그냥. 여기, 뭐, 5일 거래. 이건 단기에 쓸 경우는 5일, 장기에 쓸 때는 10일인데, 그냥 T를 보고 종가가 60% 상승하거나, 뭐, T가 됐을 때 15일 거래 때 100% 상승했고, 10일째 되는 날 다음 회사 모두 해당하죠. 60% 이상 상승. 그러니까 즉 60% 미만이 돼야 돼. 100% 미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T가 늘어나면서 그 전일 종가가 등하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에서 60%가 100%가 겹치는 날이 해지되는 날. 이거 어떻게 하냐?